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홀로 부동산 등기 실무 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본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 변동의 효력을 일으키는 등기가 되겠죠. 즉 본등기는 종국 등기가 되겠는데요. 이 본등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소유권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8쪽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등기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책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있죠.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등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토지구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부상에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보존 등기가 되겠습니다. 보존, 컨서베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세 번째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우선 보존 등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등기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존 등기가 있고, 그리고 이전 등기가 있고요. 이전 등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보존 등기에도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그리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책을 보실까요? 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등기가 안 됐는데 최초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장부에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들어지는 것,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디귿에 보시게 되면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이거는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등기를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유권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려고 보니까 상대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를 안 하는 거죠. 보존 등기 안 하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직권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한 거죠. 촉탁에 의해서 최초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보존 등기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본인이 등기를 신청해서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판결문에 의해서 직권으로 등기 신청해서 등기관의 직권으로 등기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존 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거기 기억해 보니까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랬죠. 줄 쳐보세요. 거기 법률 행위라는 게 뭘까요? 법률 행위. 혹시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부동산 등기법이 민법을 알아야 좀 이해가 갈 텐데, 그래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요?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다.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있는 거다. 계약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계약이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 등기는 어떤 계약을 맺고 등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매매라는 건 팔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 있고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 있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매수인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 나왔죠? 또 증여입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는 역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증여계약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것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한다고 하는 그런 증여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만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증여. 그리고 사인증여입니다. 사인증여. 나 죽으면 너 가져라 하는 것이 사인증여가 되겠고요. 또 재산분할, 또 양도담보. 여러분, 양도담보라고 하는 건 너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빌려온 돈을 못 갚으면 너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하는 양도담보 계약이 되겠습니다. 교환입니다. 내 토지하고 네 건물하고 서로 바꾸자. 교환이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을 교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계약의 해제.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느 법인에다가 출자해서 내가 주주가 되었다면 현물 출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건물을 양도한 거예요. 그 법인은 건물을 취득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법인에다가 현물을 출자하게 되면 출자한 사람은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출자받은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되면 쌍방 모두가 파는 사람은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겠죠. 이것도 현물 출자도 양도에 들어가는 거지요. 대물변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타인에게 금전으로 갚아야 할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남한테 1억 원 빌려온 돈이 있는데 그 돈 대신에 1억짜리 토지를 주었다면, 상대에게 소유권 넘겨주었다면 이것도 대물변제가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금전으로 갚아야 할 채무를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대물변제. 등기원인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이 아닌 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경우, 내 토지가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국가한테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보상금 받으니까 양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수용당하는 사람은 양도가 되겠고 상대는 이제 취득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이 수용당했다면 국가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수용입니다. 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동화 자산의 양도입니다.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설정. 그러니까 유동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AMC 자산관리회사가 그러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 등의 설정.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계약을 하고 돌아가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 그런데 이러한 상속은요, 등기를 요하지 않은 법률 규정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내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상속을 받은 거지요.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 의한 취득입니다. 판결입니다. 판결. 또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샀다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나 일반 부동산은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권의 권리 변동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로 취득한 것은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법원에다가 촉탁 등기를 해야 되겠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잔금만, 매각대금만 완납하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수용, 또 뭐가 있나요? 상속, 판결, 공용 징수 또는 경매 이런 것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를 하긴 하는데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 자체는요, 민법을 모르고는 사실은 알아듣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명색이 여러분들이 경매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등기, 이런 실력은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여기에는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해서 용익 물건이라고 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건, 이런 거 말고도 저당 담보물건, 약정 담보물건인 저당권도 있지요. 저당권. 그리고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요, 등기부 갑구에 들어갑니다. 갑구. 지금 등기부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요, 소유권에 관한 이전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갑구에 들어가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을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임차권, 권리질권 이런 것들은 을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상권부터 보실까요? 페이지 여러분 그쪽에 보시면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1번 지상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민법 279조에 나오죠. 지상권. 이게 민법 279조입니다. 이게 민법 279조에는 지상권이 나오고요. 또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3조인가요? 부동산 등기법 3조 2항의 3조에 부동산 등기법 3조에 지상권이 나옵니다. 지상권. 자,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게 뭐죠? 지상권. 지상권이라는 것은 거기 나왔죠.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타인의 토지 위에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집단이죠. 수목의 집단,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질 수 있고 남의 토지 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죠?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토지 위에 수목의 소유, 나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민법 279조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의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럼 보세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상권자가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는 거죠. 그죠?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은 뭐냐?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은 사람이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익물권에는 용익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는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용익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서 등기에 의해서 취득된다. 누가 취득하는 겁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함으로써 지상권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구냐?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이게 설정 등기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가 한다고요? 지상권자입니다. 그리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지급해야 될까요? 치료를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뭘 지급한다고요? 치료를 지급한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정착물, 공작물이나 견고한 공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토지 그 수목의 집단이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상권 등기에는 설정 등기가 있고요. 설정 등기. 그리고 지상권 변경 등기, 그리고 지상권 말소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거기 책에 보시면 설정 등기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변경 등기는 지상권 설정 목적에 견고한 건물의 소유나 수목을 소유하는데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목적에는 그 공작물만 하기로 했는데 수목까지도 한다. 이렇게 한다면 설정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또 존속 기간이 몇 년이냐? 존속 기간은 3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15년 했다가 30년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치료는 1년에 아니면 매월 얼마씩 지급하기로 한다. 그래서 치료를 주는 것이 이 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변경됐다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또 치료의 지급 시기를 변경했다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변경 등기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그리고 지상권의 존속 기간, 그리고 치료는 얼마를 지급한다, 치료의 지급 시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변경 등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소 등기입니다. 여러분,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지상권 존속 기간이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15년, 5년에 만료되었다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동입니다. 혼동도 말소 등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지상권자가 있는데 혼동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권자가 남의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이죠. 지상권도 물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토지 소유권은 이거는 본권에 들어갑니다. 본권. 그러나 이러한 용익물권은 제한물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한적이다 있죠. 소유가. 이 용익물권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용익물권이지만 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본권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상권자는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사버렸어요. 매매해가지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용익물권, 제한물권은 소멸되는 것이 혼동이 되겠습니다. 거기 민법 밑에 박스 보세요. 191조에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이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있다면 제한물건이 그러니까 제한물건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혼동으로 인해서 제한물건은 소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나오는 건데 191조 보세요.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어떤 물건, 이 토지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될 때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한물건이죠. 근데 이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발생하게 되면 제한물건은 소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자가 갑이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을이었어요. 그런데 갑이 을의 토지를 취득했다면, 즉 갑이 을의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혼동이 이루어진다면 제한물건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동으로 인한 말소등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입니다. 여러분, 담보권 실행이라는 건 의무경매죠. 자, 어떤 물건에 1번 저당권 설정, 2번 저당권 설정, 3번 저당권 설정. 그러면 1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었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의무경매를 신청했다면 말소 기준 권리가 1번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다 한꺼번에 소멸된다는 겁니다. 거기 선순위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는 다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건 다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 소멸의 소멸 사유로 발생. 또 지상권 설정자가 여기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입니다. 여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소멸을 청구하는 것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하는 등기가 지상권 말소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는 지금 실무상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변경 등기, 지상권 말소 등기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 박스 보니까 민법 162조에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나오지요. 여러분,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요. 그리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거기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입니다. 자, 민법 좀 약하신 분은 좀 어려울 텐데,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인데, 여기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지상권자가 용익물권이잖아요. 제한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취득을 해버렸어요. 지상권자가.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한물권인 지상권을 말소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뭐하러 지상권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민법 279조가 지상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87조 민법입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권입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권. 여러분,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뭘 지급해야 돼요? 지르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지상권자가 2년 동안 지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은 소멸시키겠다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토지 소유자, 즉 지상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 을구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경매물권 보시다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밑에 땅 토지 소유자가요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 밑에다 반드시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보통 설정합니다. 토지니까 30년. 그렇다고 은행이 그 토지에다가 뭐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건 아니고 그 공적인 장부에다가 안전장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점유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점유만 하고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본등기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먼저 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10쪽에 보시면 지역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 전세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권만 알아도 지상권, 용익물권에는 용익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용익물권입니다. 여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요.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이런 순서대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지역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